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래의 드림이 준비한 내용은요, 세무에 대한 제가 그 업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겪은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질문해가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돈이 없대요. 그래서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세금은 많이 내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 너무 많이 겪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돈을- 대표님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원인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사장님들의 이제 생각이 약간 세법적인 부분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출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받는 건 이제 채권, 매출 채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회계는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매출이 발생하면 무조건 매출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장님은 돈을 받은 것만 매출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예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미수 쌓인 건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세금은 내래. 나 돈이 없는데? 네. 근데 그거는 미수라든지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회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게. 근데 세무서도 좀 심한 것 같아요. 돈도 안 받았는데 세금 내라고 한다? 돈 받고 내면 안 될까요? 네. 그 뭐 저 전문적인 용어로 뭐 발생주의, 뭐 현금주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은 단기순이익. 네. 그 법인이 이익이 나는 게 1년에 한 3억 정도 혹은 뭐 5억 정도 이익이 나는 업체들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한 투자를 하셨거든요.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기계도 늘리고 하면서 설비를 증설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다 비용이잖아요. 사업용으로 쓴 돈이니까. 근데 그 돈이 건 한 5억 이상 쓰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분은 생각에는 내가 5억 정도 보통 이익 나는데 5억을 내가 비용을 지출했으니 그럼 난 올해는 세금이 없겠다 했는데 웬걸 세금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회계가 좀 웃긴 게 감가상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샀다. 아니면 뭐 기계를 샀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이다. 그럼 5억이라는 걸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억을 한 해에 다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건물은 뭐 20년, 기계는 뭐 5년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좀 앞에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너 매출했으니까 세금 내라와. 그래? 그럼 이번엔 돈이 다 나갔으니까 네. 그럼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기간을 길게 가지고 나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둘 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논리는 뭐냐면 그래서 회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되는 이 수익과 이에 합당한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논리인데 올 한 해에 쓰기 위해서 쓴 기계가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제 감가상각 기간이라는 걸 둬서 이 업종은 뭐 기계를 샀다 그러면 그 기계는 5년에 걸려서 비용 처리를 하자 그런 약속이라는 게 좀 돼 있죠.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뭐 한 해 쓰고 말 게 아니니까 그런 그렇죠. 기간을 건물은 또 한 20년 기본적으로 내용 연수라는 기계를 샀어. 네. 근데 딱 1년 썼는데 잃어버려. 분실을 당했어. 도둑이 그러니까 들었다. 도둑이 들었다. 그럼 비용 처리 다 해줍니까? 그럼 가능하죠. 이제 폐기 손실. 그래요? 폐기하면 폐기 손실은 다 그때 반영이 되고 어. 자산이 너무 마모돼가지고 뭐 고물상에 갖다 팔았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판 시점의 비용 처리는 다 되죠. 그렇군요. 그 다음 세 번째. 법인 하시는 분들은 법인카드, 법카라고 하죠. 상당히 애용하시더라고요. 법인카드를 엄청나게 잘 쓰고 많이 쓰다 보면 그것도 이제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익을 줄인다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썼는데 안 된대. 세금 내래. 이건 네. 또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 세무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회계하고 세무는 또 틀려요. 회계라는 부분은 회사의 장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이만큼 썼다. 그러면 회사의 장부에서는 정말 쓴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기입을 해야 돼요. 세법에서는 규정을 둬요. 이렇게 비용을 다 썼다 하더라도 세금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세무조정에서 세무조정이라는 건 회계 처리한 거를 세금 내는 걸로 조정하는 거에 세무조정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무조정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내용이죠. 세무조정 사장님들은 세무조정이 세금을 빼주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깎아준다고 있는데 생각하죠. 그건 아니고요. 세금을 내기 위한 법에 맞는 조정을 하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카드는 그래서 왜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를 막 썼으면 그게 이제 정당한 규정에 맞는 카드 비용이다. 그러면 전부 비용 처리는 되겠지만 이제 가장 카드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접대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사장님이 5천만 원을 그냥 접대비로 썼다. 뭐 한 달에 그럼 한 400만 원 정도 예, 수를 접대비로 먹고. 계속 썼다. 그러면 세금에서는 접대비 한도라는 게 있어요. 아하. 중소기업이면 예전엔 1,800이었는데 지금 2,400만 원. 그러면 그분이
2,400 넘게 다 접대비로 쓴 거면 뭐 다른 기준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5,000에서 2,400은 비용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세법에서는 부인이에요. 카드를 쓰면 그 가맹점이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썼는지 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쓰셔야 돼. 이건 좀 위험한가? 그런 다음에 애들 학원, 의료비, 뭐 이제 직원이 다쳐서 갔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절대 쓰면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가 법인세가 감면이에요. 1억이라는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 10%라고 하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거기에 50% 감면해서 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이상 다 내요. 왜 더 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제 그 특례를 좀 주는 거예요. 네.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대기업은 조세 특례를 받아서 뭐 실효 세율이 얼마밖에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많이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감면을 해주지만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최저한세. 최소한 요 정도는 내라. 그 기준이 있는데 치사하다. 법인이 그게 7%예요. 1억 이익 난 업체는 세금이 7%니까 700만 원은 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감면을 받아서 500이 되더라도 최소는 700은 내야 되는 대상이야.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조세 특례가 100몇 개가 진행되지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게 있고 적용받지 않는 게 있어요.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 거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연구인력 개발 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세액공제. 연구소, 뭐 연구전담부서 이런 거. 그렇죠.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그게 중소기업일 때. 아, 대기업은 대기업은 적용받아요. 네. 그럼 많이 버니까 내야죠. 네. 그리고 그리고 많이 바꿔야죠. 창업 관련된 거 있잖아요. 창업 중소기업 뭐 이런 부분들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농업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최저한세 적용되신다는 그분은 아마 도소매나 농업을 제조하나 그런 쪽이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농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또 작물재배 쪽은 최저한세 적용을 또 안 받는 게 우리가 있어요. 회의하는 농부들. 네, 그렇죠. 아,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 저희가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을 찍을 때 이 그쵸.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이해가 그러겠네. 편하시지 않을까. 핵심은 세무에 대한 좀 기본 개념을 갖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례를 들었던 거고요. 이 영상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